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3주차, 4주차, 5주차에 걸쳐서 제출한 과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는 과정에 있으니 풀이의 절차를 꼼꼼하게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1교시에는 과제 3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3의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기업 연구관은 신용등급이 FP 지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신용등급이 좋은 12개의 회사와 나쁜 12개의 회사를 임의로 선택하여 FP 지표를 조사하고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얻었다. 신용등급에 따른 FP 지표에 모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유의수준 5%에서 검증하여라. 이때 등분산이 가정된 상황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용등급이 좋은 12개의 회사와 나쁜 12개의 회사를 각각 따로따로 구하였으므로 독립표본에 해당이 되고, 이와 같이 두 개의 독립적인 표본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것을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립표본 T검정의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표본 크기와 표본 평균 그리고 표본 분산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크기는 각각 12개이므로 첫 번째 집단의 표본 크기 N1은 12가 되고, 두 번째 집단의 표본 크기 역시 N2 12가 됩니다. 첫 번째 집단의 표본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료값들을 전부 더한 다음에 표본 크기인 N1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료값들을 0.58 더하기 2.80 이런 식으로 쭉 더해보면 29.66이 되고, 그것을 12로 나누면 첫 번째 집단의 표본 평균은 2.472가 됩니다. 두 번째 집단의 표본 평균 역시 자료값들의 합계를 표본 크기는 N2로 나누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료값들의 합 2.28 더하기 2.80 이런 식으로 쭉 더하면 10.5가 되고, 그것을 12로 나누면 0.875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집단의 표본 분산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분산은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표본 크기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편차라고 하는 것은 자료값에서 평균을 뺀 것이죠. 즉, 첫 번째 집단의 경우에는 0.58 마이너스 2.47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편차들의 제곱합을 다 더하면 6.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본 크기 마이너스 1은 11이 되니까 6.9 나누기 11을 하면 0.627이 됩니다. 두 번째 집단의 표본 분산 역시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자료값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28 마이너스 0.875의 제곱 이런 식으로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다 더하면 4.347이 되고, 그것을 표본 크기 마이너스 1, 즉 11로 나누면 0.395가 계산이 됩니다. 다음으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통계량들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분산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으므로 동일한 분산, 즉 공통 분산의 추정량을 구해야만 합니다. 공통 분산의 추정량은 2의 10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한 첫 번째 집단의 분산은 0.627이고, 두 번째 집단의 분산은 0.395이므로 11 곱하기 0.627 더하기 11 곱하기 0.395 나누기
n1 더하기 n2-2, 즉 n1, n2가 모두 12이므로 22가 되겠죠. 분모는. 이것을 계산해 보면 공통분산의 추정량은 0.511이 됩니다.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라고 하죠. 그래서 공통표준편차의 합동추정량은 위에서 구한 공통분산의 제곱근을 취해서 즉 루트 0.511을 구하면 0.715가 되겠습니다. 평균의 차이는 앞에서 구한 표본평균이 두 집단이 각각 2.472 마이너스 0.875이므로 두 개의 차이를 내면 1.597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균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는 위에서 구한 공통 표준편차에다가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의 제곱근을 곱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 표준 오차는 검정통기량 t의 분모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SP가 0.715이고 표본 크기가 각각 10이니까 따라서 이것을 0.715 곱하기 루트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을 계산해 보면 0.292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구한 여러가지 수치들을 이용해서 이제 검정 통기량을 계산하고 가설 검정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 주어진 가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무가설은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의 모평균의 차이가 없다. 즉 μ1 마이너스 μ2 이퀄 0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μ1과 μ1이 같다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대립가설은 μ1 마이너스 μ2가 0이 아니다. 즉 μ1과 μ2가 같지 않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정 통기량은 T검정 통기량으로서 분자는 x1바 마이너스 x2바, 즉 두 표본 평균의 차이가 되고, 거기서 델타 제로를 빼면 되는데 델타 제로는 문제를 해석하여 보면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는 합동 표준편차의 추정량 SP 곱하기 루트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인데 이것은 표본평균의 표준오차라고 부르는 그런 값입니다. 앞에서 표본평균의 차이 D반은 1.597이었고 표준오차 SE는 0.292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5.47이 되겠습니다. 이제 검정 통기량과 비교할 기각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유의수준 알파가 0.05로 주어져 있고, 또한 문제에서 주어진 가설 위의 내용을 보면 양측 검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자유도가 n1 더하기 n2-2이고 알파 나누기 2인 t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표에 있는 t 0.02후 자유도 22인 값을 찾아보면 2.047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정 통기량과 기각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통기량의 절대값, 즉 5.47은 기각치인 t2분의 알파 2.047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형 등급에 따른 FP 지표의 모평균의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의 차이 x1바 빼기 x2바에다가 표본 오차에 해당되는 즉 t2분의 알파 곱하기 표준 오차 부분을 곱하면 그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실내 구간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t2분의 알파 곱하기 스탠다드 에러, 즉 표준 오차 부분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본 오차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표본 오차 2는 앞에서 t2분의 알파가 2.047이었고 표준 오차 스탠다드 에러가 0.292였으므로 이것을 곱해보면 0.598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의 차이인 1.597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 0.598이므로 신뢰 구간을 계산해 보면 0.999에서 2.195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뢰 구간을 살펴보면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뢰 구간을 통해서도 두 집단의 모평균에 차이가 있다, 즉 0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산한 과정은 세스의 프락 t-테스트를 이용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세스를 이용해서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위해서는 세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세스는 우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는 세스 유니버시티 에디션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스의 전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구글 클래스 수업 코드에 주어진 코드명으로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습니다. 용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에 압축을 풀면 프로그램 설치 안내 PPT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세스를 설치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실습 조기에 문의를 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등에서 사용한 예제 파일은 출판사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아카데미 출판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자료실, 데이터 파일, 그리고 교재인 예제로 배우는 세스 데이터 분석 입문 개정판을 찾아보면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스에서의 처리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세스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물론 이 데이터셋은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출판사의 자료실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집단을 굿과 배드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하였고, 그 다음 FP 지표를 입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인풋 명령문에 그레이드란 변수로 굿과 배드를 지정하였고, 이것은 문자형 변수이기 때문에 달러를 붙여두었습니다. 그 다음 FP 지표는 FP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이그잼 5 언더바 1이라고 하는 세스 데이터셋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T검정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프락민즈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통계량들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락민즈 명령문에는 사용할 데이터셋을 데이터 이퀄 옵션으로 선택을 지정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오더 이퀄 데이터라는 옵션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그레이드가 굿과 배드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만약 오더 이퀄 데이터라는 옵션을 쓰지 않으면 알파벳 순서에서 배드가 앞서기 때문에 배드가 1번 집단이 되고 굿이 2번 집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굿이 1번 집단이 되고 배드가 2번 집단이 되도록
데이터에 나타난 순서대로 집단을 구분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뭐 사실상 그레이드의 출력 순서에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분석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통계량들을 쭉 나열하면 되는데, 여기서 순서대로 보면 n은 표본 크기, min은 최소값, max는 최대값, sum은 합계, mean은 평균, 그리고 CSS는 수정 제곱합, 다른 말로는 편차 제곱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편차 제곱합을 표본 크기 n-1로 나누면 분산, 즉 바가 되겠죠. 그리고 STD는 분산의 제곱근을 취한 표준 편차를 출력하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명령문으로 집단 변수인 그레이드를 선언하면 되고, 바 명령문으로 분석 변수인 FP를 선언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프랑 민즈 명령문들을 작성하면 아래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앞에서 계산해 놓았던 결과들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프락 T테스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락 T테스트는 프랑 민즈의 사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선 프락 T테스트 명령문에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셋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오더 이퀄 데이터는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을 선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앞에 설명한 것처럼 데이터에 나타난 순서대로 굿이 1번 집단이 되고 배드가 2번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클래스 명령문으로 집단 변수인 그레이드를 선언하고, 바 명령문으로 분석 변수인 FP를 선언하면 되겠습니다. 프락 T테스트의 다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결과는 앞에서 작성한 프락 T테스트 명령문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주요 결과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결과들은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 두었던 것들과 동일합니다. 먼저 두 집단 굿과 배드의 표본 크기가 각각 12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집단의 평균 2.4717과 0.8750, 그리고 그 두 개의 차이 1.5967이 출력되어 있습니다. 또한 두 집단의 표준 편차와 함께 두 집단 차이의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동 표준 편차의 공통 표준 편차의 추정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 즉 스탠다드 에러 2.2919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표본 평균의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로 나누면 T값이 계산이 됩니다. 5.47이 계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유도가 22라는 것이 출력이 되어 있고, T 분포에 의해서 P-value 0.0001이 출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검정 통계량 T값과 기각치 T2분의 알파를 비교하였는데, P값을 통해서도 쉽게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P값 0.0001이 유의수준 0.05 알파보다 작기 때문에 H0를 기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H1을 채택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평균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집단 각각에 대한 평균의 신뢰 구간과 함께 평균 차이에 대한 신뢰 구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신뢰 하한은 0.9913이고 신뢰 상한이 2.2020이죠. 따라서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평균 차이의 신뢰관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 차이가 0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프락티 테스트에서는 화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 집단별 분포의 형태를 히스토그램과 상자 그림을 통해서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평균 차이에 관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먼저 히스토그램에서 굿은 주로 자료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배드의 자료들은 주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상자 그림을 통해서도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고 굿 1번 집단의 평균이 오른쪽에 그리고 배드인 2번 집단의 평균은 왼쪽에 존재하고 두 평균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의 예에서는 두 집단의 모분산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T검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T검정, 독립표본 T검정에 대해서 학습할 때 모분산이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의 T검정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따라서 분석에 앞서서 분산이 실제로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측 검정의 경우로서 귀무가설이 두 개의 모분산이 동일하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첫 번째 집단의 모분산이 두 번째 집단의 모분산보다 크다라는 그러한 가설을 검증하는 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검정 통계량은 표본 분산의 B로 주어지고 이것을 F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두 집단의 표본 분산을 0.627과 0.39로 계산해 두었고 그 B를 내보면 1.59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보면 프락 T테스트의 결과 중에서 Equality of Variances, 즉 모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F값이 1.59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기각치와 비교해야 되는데 이때 기각치는 알파가 0.05이고 분모와 분조의 자유도가 각각 11인 그런 F검정 통계량, F검정 기각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브록의 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브록의 표에는 각각 11과 10인 그런 검정 통계량만 주어져 있으니까 그 통계량을 찾아보면 2.85가 되는데 이것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검정 통계량 1.59는 기각지 2.85보다 작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대립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예제에서는 두 개의 모분산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프락 T테스트의 결과를 보면 F값 옆에 P밸류가 나와 있는데 P값이 0.4558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P값이 0.4558이 유의수준 0.05보다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대립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모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을 수행하고 난 후에 독립표본 T검정에서 분산이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의 결과를 보면 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두 집단이 각각 독립적으로 추출된 독립표본의 T검정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